세그렌 증후군을 앓고 있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질환과 관련된 가장 심각한 합병증 중 하나인 비세포 림프종 발병 위험 증가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 가장 높은 위험에 직면한 사람,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징후, 의료진의 평가 방식, 그리고 림프종이 발생했을 때 이용 가능한 치료 선택지를 설명할 것입니다. 세그렌 증후군을 진단받았거나 아끼는 사람을 위해 정보를 찾고 계시든 저희의 목표는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이해하기 쉬운 지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에 공감하신다면 헬스 인사이드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이 채널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관심 있습니다라고 남겨주시면 하트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세그렌 증후군은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환을 안구건조 및 구강건조라는 전형적인 증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그렌 증후군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질환입니다. 이것은 전체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이며 특히 비세포라고 불리는 특정 백혈구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세포들은 일반적으로 항체를 생성하여 신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세그렌 증후군에서는 비세포가 비정상적으로 활동적이 되어 예상보다 빠르게 증식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림프종 형성 경향을 높이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세그렌 환자 대부분에게서는 림프종이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인구와 비교할 때 위험은 상당히 높으며 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질환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기 경고 징후, 일반적인 패턴, 그리고 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검사를 아는 것은 치료 계획을 논의할 때 더 많은 정보와 자신감을 느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그렌 증후군과 림프종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전에 비세포의 작동 방식에 대한 몇 가지 기본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세포의 역할과 림프종으로의 진화. 비세포는 림프구의 한 유형이며 골수에서 생성되는 백혈구입니다. 이들은 혈류와 림프계를 통해 이동하며 잠재적인 위협을 식별하고 면역체계의 반응을 돕기 위해 항체를 생성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비세포는 성장하고 성숙하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결국 사멸합니다. 하지만 세그렌 증후군에서는 이 체계가 다르게 작동합니다. 감염이 없더라도 면역체계가 만성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활성화 때문에 비세포는 장기간 동안 자극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계속 분열하고 계속 항체를 생성하며 염증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면역체계의 다른 부분에 계속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이러한 지속적인 자극은 비세포 내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특정 돌연변이가 축적되면 세포가 통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증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림프종 발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세그렌 증후군에서 림프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로 비호직힌 비세포 림프종을 언급합니다. 이는 림프계에서 시작되며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비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의 한 유형입니다. 세그렌 환자에게 가장 흔한 형태에는 별표 변연부 림프종, 마어저넬존 림포머과 별표 점막 관련 림프 조직 림프종, MLT 림프종, 별표 2 포함됩니다. 이 유형들은 처음에 천천히 성장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조기 인지와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합니다. 림프종에 대해 듣는 것이 당연히 걱정을 유발할 수 있지만 세그렌 환자 대부분은 절대 림프종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림프종이 발생하더라도 조기 발견과 현대적인 치료 옵션은 매우 높은 성공률로 이어집니다. 이 연관성을 이해하는 목적은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의료팀과 솔직하게 대화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세그렌 증후군에서 비세포 림프종 위험을 높일 수 있는 특정 요인을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에는 의사가 시간 경과에 따라 가장 면밀히 관찰하는 증상, 실험실 결과 및 패턴이 포함됩니다. 세그렌 증후군과 비세포 림프종의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세그렌 환자 모두가 동일한 수준의 위험에 직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주요 합병증이 없는 매우 경미한 형태의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면역체계가 더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특정 증상이나 실험실 결과에서 패턴을 보입니다. 이러한 패턴이 림프종 발병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더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람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 중 하나는 침샘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턱 근처에 위치한 이하선입니다. 지속적인 타액선 부기, 장기간 동안 이 샘들이 지속적으로 부어있는 것은 비세포가 평소보다 더 활동적이라는 잘 알려진 징후입니다. 며칠이 아닌 몇 달 동안 샘이 확대된 상태를 유지하면 의사는 비정상적인 비세포 행동 가능성에 대해 더 경계하게 됩니다. 특정 혈액 검사, 세그렌 환자는 종종 많은 양의 항체를 생성하며 이는 면역체계가 끊임없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류마티스 인자, 할렌글로불린, 크라이오글라별린즈 또는 저감마글로불린혈증과 관련된 항체와 같은 특정 항체의 매우 높은 수치는 비세포 확장의 더 높은 가능성과 연결됩니다. 이러한 수치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상승하면 비세포에 대한 지속적인 자극을 나타내며 이는 돌연변이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낮은 보체, 컴플러먼트 수치, 보체 C4를 포함한 낮은 보체 수치도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보체 단백질은 면역 복합체를 제거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면역체계의 청소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C4가 장기간 낮은 상태를 유지하면 면역체계가 예상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나중에 림프종이 발생하는 환자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임상 증상 및 기타 요인 전신 증상,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없는 발열, 야간 발한, 또는 장기간에 걸친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를 겪는 세그렌 환자는 림프계의 변화에 대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항상 림프종의 징후는 아니지만 의사가 추가 조사를 진행할 만큼 충분히 중요하게 간주됩니다. 비전형적 증상 또한 고전적인 안구건조 및 구강건조 외의 혈관염, 신경침범 또는 심각한 피로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더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형태의 세그렌 증후군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자동으로 림프종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상검사를 언제 주문할지 또는 혈액학자에게 추가 평가를 위해 의뢰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 또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세그렌 증후군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림프종의 위험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수십 년 동안 활동적인 장기간의 자가면역 질환은 비세포가 결국 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류의 돌연변이를 축적할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세그렌 관련 림프종은 고령자에게서도 여전히 흔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할 가치가 있습니다. 가족력, 림프 증식성 질환, 이전 암, 또는 기타 심각한 자가면역 질환의 가족력도 한 사람이 얼마나 면밀하게 모니터링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림프종을 직접적으로 유발하지는 않지만 의사가 위험을 평가할 때 고려하는 전반적인 그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를 이해하는 것은 불안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 세그렌 환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데 더 많은 정보에 입각한 접근 방식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사가 이러한 패턴을 조기에 인식하면 적절한 후속 약속을 예약하고 실험실 결과를 더 면밀하게 추적하며 필요한 경우 영상 검사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중한 모니터링은 종종 조기 진단과 더 효과적인 치료로 이어집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세그렌 증후군이 어떻게 비세포에서 이러한 변화를 유발하는지, 그리고 세그렌 증후군에서 보이는 만성적인 면역 활성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림프 증식성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세그렌 증후군이 비세포 림프종의 위험을 높이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이 질환에서 면역체계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면역체계에서는 신체가 감염과 같은 실제 위협을 감지할 때만
B세포가 활성화되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위협이 사라지면 면역체계는 점차 다시 잠잠해집니다. B세포는 증식을 멈추고 염증은 감소하며 신체는 균형 잡힌 상태로 돌아갑니다. 세그렌 증후군에서는 이 주기가 제대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대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B세포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지속적인 활성화의 영향. 이 지속적인 활성화는 B세포가 수개월과 수년에 걸쳐 평소보다 훨씬 더 오래 성장하고 분열하며 항체를 생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유전적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조건을 만듭니다. 이러한 유전적 변화의 대부분은 무해하며 심각한 것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 돌연변이가 B세포에 통제 없이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통제 불능 증식. 이런 일이 발생하면 세포는 속도를 늦추거나 사멸하라는 신체의 신호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계속해서 증식합니다. 이러한 변형된 B세포가 한 곳에 충분히 모이면 림프종이 형성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염증 환경과 림프 증식성 과정.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염증입니다. 세그렌 증후군은 침샘, 눈물샘, 림프절, 때로는 다른 장기의 만성염증을 유발합니다. 이 염증은 해당 부위로 더 많은 면역세포를 끌어들여 주기를 계속 유지합니다. 이 과정이 오래 지속될수록 B세포가 림프종으로 이어지는 종류의 비정상을 개발할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사이토카인의 역할. 염증이 있는 조직 내부의 환경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합니다. 세그렌 증후군에서는 사이토카인이라는 특정 화학물질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이 사이토카인은 B세포에게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더 오래 생존하며 더 빠르게 증식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이 신체 방어에 도움이 되도록 의도되었지만 높은 수준의 이러한 신호에 장기간 노출되면 정상적인 것과 다르게 행동하는 B세포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소성 림프 조직 형성. 세그렌 증후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한 가지 예는 침샘 내부에 작은 면역세포 덩어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덩어리를 별표 림프 응집체, 림포이드 에그리기츠라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구조는 더 커지고 림프절과 유사한 특성을 띨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별표 이소성 림프 조직 형성, 액토픽 림포이드 티슈 포어메이션, 별표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덩어리가 지속되면 B세포가 집중된 그룹으로 모이고 더 자주 상호작용하며 돌연변이를 개발할 더 많은 기회를 갖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자가항체. 또 다른 기여 요인은 자가항체에서 비롯됩니다. 세그렌 증후군에서는 B세포가 실수로 신체의 자체 조직을 표적으로 삼는 항체를 생성합니다. 이 지속적인 항체 생산은 B세포를 수년 동안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합니다. B세포가 더 활성화될수록 더 많이 분열하고 세포 복제 중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염증 및 장기간의 면역 자극과 결합된 이러한 오류가 특정 B세포를 림프종 쪽으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만성 염증, 지속적인 B세포 자극, 그리고 유전적 변화가 수년 동안 함께 발생할 때 세그렌 증후군이 없는 사람들과 비교하여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맥락을 제공합니다. 이는 의사가 왜 특정 실험실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샘부기를 관찰하며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는 증상에 주의를 기울이는지 설명합니다. 목표는 림프종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평가가 필요할 수 있는 조기 패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세그렌 증후군 환자에게 B세포 림프종을 시사할 수 있는 조기 징후와 증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러한 증상을 더 빨리 인식하는 것이 결과에 어떻게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경찰차 비상 등 림프종을 시사하는 조기 징후 및 증상. 세그렌 증후군 환자에게서 림프종의 조기 징후를 인식하는 것은 많은 증상이 질환 자체와 겹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조함, 피로, 관절 불편, 부은샘은 세그렌 증후군에서 흔하며 자동적으로 더 심각한 것을 시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패턴과 변화는 더 면밀한 의료 관심이 필요하다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신체적 및 전신적 변화 지속적인 주요 타액선 부기, 가장 흔한 조기 지표 중 하나는 주요 타액선, 특히 턱선 근처의 이하선 부기입니다. 세그렌 환자 중 많은 수가 일시적으로 부었다가 사라지는 샘부기를 경험합니다. 의사가 우려하는 것은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부기입니다. 샘 확대가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점차 증가하면 해당 부위에 비정상적인 비세포가 축적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림프절 확대, 림프절이 일시적으로 부어오르는 것은 면역체계가 감염과 싸울 때 발생할 수 있지만 감염이 해결된 후에는 보통 가라앉습니다. 분명한 원인 없이 지속되는 부기, 특히 목, 겨드랑이 또는 사타구니의 부기는 의사가 림프종 위험을 평가할 때 검토하는 징후 중 하나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 의도적인 식이요법 없이 꾸준한 체중 감소는 면역체계가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날 때 이는 림프계의 변화에 대한 우려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야간 발한, 반복되는 심한 발한으로 옷이나 침구를 갈아입어야 하는 에피소드는 더 깊은 문제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땀은 종종 발열 없이 발생하며 시원한 환경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인 불명의 발열, 감염이 확인되지 않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낮거나 중간 정도의 발열을 말합니다. 세그렌 자체도 염증성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패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시간이 지나도 지속되는 발열은 비정상적인 면역 활동과 관련된 단서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기타 변화 심각한 피로 악화, 피로는 세그렌 증후군에서 매우 흔하지만 강도나 지속 기간에 눈에 띄는 변화는 면역체계의 변화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이 현저하게 악화되는 피로는 의사에게 추가 검사를 고려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복부의 불편함 또는 팽만감, 림프계 활동 증가로 인해 비장이 비대해질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대해진 비장이 항상 밖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압력감이나 적은 식사 후에도 포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부 변화, 자주색 반점, 설명할 수 없는 멍, 또는 혈관의 염증과 관련된 반점과 같은 특정 새로운 패턴은 면역체계에 더 활발한 관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신경 관련 증상, 세그렌 증후군이 말초 신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무감각, 쇠약 또는 빠르게 진행되는 자결감과 같은 특정 패턴은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심한 건조함, 안구 건조 또는 구강 건조가 심각하고 급격하게 악화되는 것은 때때로 비정상적인 림프구 활동으로 인한 침샘 또는 눈물샘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 중 어떤 것도 단독으로는 림프종을 확진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증상이 자가면역 질환에서 흔하며 암과 관련 없는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가치는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여러 증상이 함께 발생하거나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때 그러합니다. 이러한 관찰은 영상 검사 주문, 전문가 찾기 또는 추가 평가 수행에 대한 결정을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의사가 세그렌 환자에게서 림프종을 진단하는 방법,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검사, 그리고 각각의 검사가 면역체계와 림프계에 대해 무엇을 밝혀주는지 탐색할 것입니다. 의사가 세그렌 증후군 환자에게서 림프종 가능성을 평가할 때 그 과정은 보통 증상, 혈액 검사, 신체 검사 소견에 대한 신중한 검토로 시작됩니다. 세그렌 자체도 많은 겹치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단일 결과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검사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는 면역체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구축하고 비정상적인 비세포 활동을 시사하는 패턴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신체검사 및 혈액검사 신체검사, 첫 번째 단계는 종종 신체검사입니다. 이 검사 중에 의사는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부은 림프절을 확인합니다. 또한 이하선 및 악하선과 같은 타액선을 검사하여 지속적인 부기나 질감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단하게 느껴지거나 시간이 지나도 부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샘확대는 추가 조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혈액검사, 혈액검사는 평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의사는 일상적으로 백혈구,
적혈구 및 혈소판 수치를 확인합니다. 비정상적인 수치는 골수 활동의 변화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항체 수치, 또한 항체 수치를 검사합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도 상승된 상태를 유지하는 면역글로불린의 높은 수치는 만성 비세포 활성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체 및 기타 마커, 특히 C4와 같은 낮은 보체 수치는 세그렌 증후군에서 림프종 위험 증가와 관련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마커입니다. 할렌글로불린 및 류마티스 인자에 대한 검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일클론 단백질, 일부 경우 의사는 단일클론 단백질이라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확인합니다. 이 단백질은 단일 비세포 그룹이 예상보다 더 확장될 때 생성되며 그 존재는 비정상적인 비세포 행동의 조기 지표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니 타액선 초음파, 흔한 선택은 타액선 초음파입니다. 이 검사는 비침습적이며 샘의 구조적 변화나 림프구 덩어리가 있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초음파는 의심스러운 영역을 식별하고 더 면밀한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CT스캔 및 PT스캔, CT스캔도 자주 사용됩니다. CT스캔은 림프절과 내부 장기의 상세한 이미지를 제공하여 림프종을 시사할 수 있는 확대 또는 비정상적인 패턴을 의사가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때때로 PET 스캔이 권장됩니다. PET 스캔은 세포가 더 대사적으로 활동적인 영역을 강조합니다. 림프종 세포는 정상 세포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PET 영상에서 더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검, 영상 검사에서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영역이 드러나면 생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검은 림프종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생검 중에는 림프절이나 샘에서 조직의 작은 부분이 제거되어 현미경으로 검사됩니다. 이를 통해 병리학자는 림프종 세포가 존재하는지 뿐만 아니라 림프종의 유형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적절한 치료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골수 생검 및 유세포 분석, 일부 환자의 경우 골수 생검이 수행될 수도 있습니다. 골수는 비세포를 포함한 혈액세포가 생성되는 곳입니다. 림프종이 골수에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샘플을 검사하는 것이 질환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별표 유세포 분석, 플로사이타멀리, 별표는 의사가 사용하는 또 다른 검사입니다. 이는 세포를 크기, 구조 및 표면 마커를 기반으로 분석합니다. 이 검사는 조기 림프종을 나타낼 수 있는 특이한 비세포 집단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단은 단일 소견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패턴에 근거합니다. 세그렌 환자 대부분에게 이러한 평가는 단순히 질환이 안정적임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림프종이 존재할 경우 조기 진단은 치료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세그렌 증후군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림프종의 다른 유형, 이들을 구별하는 요소, 그리고 이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세그렌 증후군 환자에게 림프종이 발생하면 이는 대부분 이 질환에서 과활성화되는 동일한 면역세포인 B세포에서 발생합니다. 비호지킨 림프종에는 많은 형태가 있지만 몇 가지 유형만이 세그렌 증후군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연부 B세포 림프종, 마어저넬 존 B셀 림포머 세그렌 증후군과 관련된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이는 느리게 성장하는 형태의 림프종으로 종종 타액선, 특히 이하선에서 시작됩니다. 세그렌 증후군이 이 샘들에서 만성염증을 자주 유발하기 때문에 환경이 B세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고 변화하기에 더 유리해집니다. 변연부 림프종은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경향이 있어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치료에 잘 반응합니다. 점막 관련 림프 조직 림프종을 의미하는 관련 A형입니다. 세그렌 증후군에서 타액선은 수년간의 염증으로 인해 림프 조직과 유사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은 B세포가 모이는 장소를 제공하며 결국 MALT 림프종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유형 또한 일반적으로 느리게 성장하며 퍼지기 전에 장기간 국소화된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디퓨스 라어지 B셀 림포머, DLBCL 덜 흔하지만
더 빠르게 성장하는 형태의 림프종입니다. 세그렌 증후군과 관련된 가장 흔한 유형은 아니지만 DLBCL은 소수의 환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연부 또는 MALT 림프종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일단 식별되면 신속하게 치료됩니다. 새로운 또는 악화되는 증상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특히 중요합니다. 또 다른 느리게 성장하는 비세포 림프종으로 세그렌 증후군과 변연부 또는 MALT 림프종만큼 강하게 연결되지는 않지만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더 광범위한 림프종 그룹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발병 위치, 세그렌 증후군과 관련된 대부분의 림프종은 비세포가 수년 동안 활성화된 영역에서 시작됩니다. 타액선이 가장 흔한 위치이지만 림프절, 폐 또는 기타 조직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림프종의 유형은 치료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변연부 및 MALT 림프종과 같은 느리게 성장하는 림프종은 더 빠르게 성장하는 유형과 다르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반면 다른 것은 처음에 면밀하게 모니터링될 수 있습니다. 유형을 아는 것은 의료팀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그렌 증후군에서 림프종의 위험이 일반 인구보다 높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발병하는 사람들의 경우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유형은 치료 가능하며 특히 조기에 발견될 때 장기적인 결과가 종종 매우 좋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세그렌 환자의 림프종에 사용할 수 있는 치료 옵션, 의사가 올바른 접근 방식을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환자들이 치료 중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세그렌 증후군 환자의 림프종 치료는 일반 인구의 림프종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원칙을 따르지만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 림프종 유형, 그리고 성장 속도에 맞춰 조정됩니다. 세그렌 증후군과 관련된 대부분의 림프종은 느리게 성장하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치료에 잘 반응하고 장기간의 관해를 달성합니다. 가장 흔한 치료법 중 하나는 면역요법이며 특히 별표 리툭시맙, 리턱시매브, 별표이라는 약물입니다. 리툭시맙은 비세포 표면에서 발견되는 단백질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체의 비정상적인 비세포 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약물은 종종 잘 견디며 변연부 림프종 및 MALT 림프종의 표준 치료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화학요법은 신체를 순환하며 암세포를 죽이거나 증식을 막는 약물을 사용합니다. 느리게 성장하는 림프종의 경우 화학요법은 면역요법과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DLBCL과 같은 더 빠르게 성장하는 유형의 경우 화학요법이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부 세그렌 관련 림프종은 표적 치료제에 잘 반응합니다. 이들은 암세포가 성장을 위해 의존하는 특정 경로 또는 단백질을 차단하도록 설계된 약물입니다. 정밀한 생물학적 표적에 작용하기 때문에 종종 전통적인 화학요법보다 부작용이 적습니다. 방사선은 림프종 세포가 모인 영역을 치료하기 위해 신중하게 유도된 빔을 사용합니다. 이는 국소화된 MALT 림프종 또는 비정상적인 세포가 타액선과 같은 한 영역에 집중되어 있을 때 특히 유용합니다. 문제가 거의 없으며 매우 느리게 성장하는 느린 성장 형태의 림프종 환자의 경우 경과 관찰이라는 전략이 권장될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즉각적인 치료보다는 면밀한 모니터링을 포함합니다. 정기적인 검진, 신체 검사, 혈액 검사 및 가끔 영상 검사를 통해 의사가 변화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장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장기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소수의 환자는 줄기세포 이식과 같은 더 진보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더 공격적인 림프종 또는 초기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사례를 위해 남겨둡니다. 전반적인 면역 기능 관리, 치료 전반에 걸쳐 의사는 전반적인 면역 기능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세그렌 증후군은 이미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암치료와 일반적인 건강을 지원하는 전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피로, 건조함 또는 불편함과 같은 증상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동안 영양,
수분 공급 및 정서적 안녕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을 포함합니다. 림프종이 발생하는 세그렌 환자 대부분에게 전망은 고무적입니다. 지난 10년간의 치료 발전은 장기적인 결과를 크게 개선했습니다. 조기 진단, 신중한 모니터링 및 개별화된 치료는 모두 더 높은 관해율과 더 나은 삶의 질에 기여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회복 및 후속 관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의사가 치료 후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방법, 어떤 검사가 필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해 후 사람들이 장기적인 건강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림프종 치료가 완료되면 다음 단계는 회복 및 장기적인 후속 관리입니다. 이 단계는 치료 자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세그렌 증후군은 만성 자가면역 질환이므로 림프종 관해가 달성된 후에도 모니터링은 계속됩니다. 목표는 림프종이 통제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장하고 변화를 조기에 감지하며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진료 방문, 후속 조치는 보통 초기에 의사와의 예정된 방문으로 시작됩니다. 이 약속은 몇 달에 한 번씩 자주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방문 중에 의사는 증상을 검토하고 신체 검사를 수행하며 샘부기 또는 림프절 확대가 재발하는 징후를 확인합니다. 환자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함에 따라 후속 조치는 보통 덜 자주 발생하지만 여전히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혈액 검사, 혈액 검사는 모니터링의 핵심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의사는 백혈구, 적혈구 및 혈소판이 정상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혈구 수를 확인합니다. 또한 항체 수치도 살펴봅니다. 세그렌 증후군은 종종 면역 글로불린 상승을 유발하지만 기준 치료부터의 중요한 변화는 도움이 되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체 수치도 주기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영상검사, 영상검사는 간격을 두고 계속될 수 있습니다. CT스캔 또는 초음파는 이전에 영향을 받은 영역을 추적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증상 재발이나 특이한 검사 결과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PET 스캔이 수행될 수 있습니다. 모든 환자가 빈번한 영상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롭거나 지속적인 증상이 의문을 제기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상 보고의 중요성, 암 회복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증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포함됩니다. 야간 발한,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 지속적인 발열, 또는 심각한 피로와 같은 치료 전에 나타나는 징후 중 많은 것이 림프종이 재발하는 경우에도 조기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사가 환자들에게 사소해 보이더라도 새롭거나 특이한 증상을 보고하도록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세그렌 증후군 관리, 동시에 세그렌 증후군 자체를 관리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리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안구 건조 및 구강 건조는 인공 눈물, 타액 대체제 또는 수분 자극 약물을 통해 매일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복과 후속 관리를 이해하는 것은 림프종 병력이 있는 세그렌 환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시와 의료팀과의 개방적인 소통이 필수적입니다.